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월요일 윈TV 미주뉴스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때 체류가 일시적으로 가능했던 250만 명 이상이 즉각 출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시절 각종 패럴 일시 체류 허가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 250만여 명에게 체류 신분을 취소하고 즉각 출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023년 1월부터 CBP-1 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난민 망명 희망자 93만 6천여 명을 포함해 쿠바, 하이티, 니카라구아, 베네수엘라 출신 53만 2천 명, 그리고 베네수엘라 및 하이티 출신 임시보호신분 보유자 약 120만 명 등 총 256만 7천 명에게 잦은 출국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CBP-1 앱을 통해 입국한 2년짜리 워크 퍼밋을 받아 미국에 머물던 이들도 더 이상 체류가 불가능해졌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앱을 중단시키고 CBP 홈 앱을 통해 잦은 출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정부의 패롤 정책이 남용됐다고 비판하며 관련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고 본국 소환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전쟁으로 인해 미국에 입국한 아프간과 우크라이나 출신 20만 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향후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 작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랜 체류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과 관련해 법적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외교 안보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은 독자적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전합니다. 북핵 위협이 심화되고 미국의 외교적 관심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미국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주요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의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기고한 딜런 모틴 외교안보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안보를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핵 억지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모티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외교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북한과 일정 수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 내에서도 핵무장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흐름은 보수뿐 아니라 진보층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2023년 초 공식 석상에서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국내 핵무장 논의는 이미 공론화된 상황입니다. 모티는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 국익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자율적 핵 억지력을 확보할 경우 미국은 북한 억제의 최전선이 아닌 최후의 보장자로 물러서면서 전략 자원을 대만과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보다 안정된 안보 구조를 갖추게 되면 미국과의 국방산업 협력도 한층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때부터 추진해온 김정은과의 협상 전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티는 한국이 이미 관련 기술력을 갖춘 만큼 핵무기 개발은 수개월 내 해상 발사 능력을 포함한 완전한 핵 전력 구축도 수년 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과거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했던 사례를 들며 한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윈TV 뉴스 전성구입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가 20대 창업가에게 2억 달러에 가까운 사기를 당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3일 언론 등에 따르면 맨하튼 연방법원은 지난달 28일 학자금 대출 관리 스타트업 프랭크의 찰리 제비스 최고 경영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제비스는 JP모건의 고객수를 허위로 부풀려 1억 7,500만 달러의 회사를 매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고 포브스 30세 미만 젊은 창업가 3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여름 JP모건은 여러 금융사와의 경쟁 끝에 프랭크를 인수했으며 제비스는 JP모건 전무이사로 임명돼 학생 관련 프로젝트를 총괄했습니다. 하지만 인수 1년도 안 돼 JP모건은 프랭크의 고객 정보가 조작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검찰은 제비스와 그의 임원이 JP모건의 허위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비스가 직원에게 데이터 조작을 지시했으나 직원이 거부하자 $18,000를 들여
외부 연구원을 고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고객 30만 명을 425만 명으로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음모까지 꾸몄다는 진술서가 공개됐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전합니다. 위스콘신주에 거주하는 17세 청소년 니키타 카삽이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암살 음모까지 꾸몄다는 FBI의 진술서가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카삽은 어머니 타티아나 카삽과 의붓 아버지 도널드 메이어를 살해하고 시신과 함께 2주간 생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FBI는 그가 대통령 암살 및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카삽의 기기에서 선동을 통한 인종전쟁 촉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틱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으며 폭력과 테러를 통한 정부 전복을 주장하는 신나치 성향 조직 Order of the Nine Angles 추종자라고 자처했습니다. 또한 드론의 폭탄, 화염병, 강력한 독극물 등을 장착해 투하하는 계획을 세우고 일부 장비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FBI는 부모 살해가 자금 확보와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카삽은 지난 2월 28일 캔자스주에서 의붓 아버지의 차량을 몰다 정지 신호를 무시해 체포되었으며 차량에서는 총기, 신분증, 탄피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1급 살인, 시신 은닉, 신분 도용 등 다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복도에서 담요와 수건에 덮인 채 의붓 아버지는 1층 사무실에서 옷더미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현재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윈TV 뉴스 전성구입니다. 하버드대학 인근 고급 아파트에서 한인이 운영한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한인 일당이 미국 하버드대 인근 고급 아파트에서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가 연방 수사로 적발되면서 이를 이용한 정재계 고위 인사들의 명단이 공개돼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시간당 최대 $600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용 고객 가운데는 바이오 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정치인 등 미국 사회 엘리트층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객에게 직장 신분증이나 기존 고객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업소 운영자는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거주하던 한인 여성 이모 씨로 2023년 가을 공범 2명과 함께 체포돼 최근 징역 4년, 보호관찰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540만 이상의 몰수금과 추가 배상금도 명령받았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업소 고객들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며 고급 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는 학생들이 차량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높은 주거비로 집을 구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자 주의회에서 학생들이 차량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주 하원 의원 코리 잭슨은 대학생들이 야간에 캠퍼스 내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서 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은 이미 주의회 고등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방안이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의 평균 주거비가 미국 전체보다 약 30% 높은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임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커뮤니티 칼리지 측에선 예산 부족과 실효성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잭슨 의원은 대학들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여전히 반대가 지속된다고 지적하며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해 모든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립대 재학생 중 약 4천여 명이 기숙사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대학생들의 주거난은 심각합니다. 특히 롱비치 시티 칼리지는 4만 명 가까운 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기숙사가 전무합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 2021년 70여 명의 학생이 차에서 자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연간 $20만 예산을 들여 캠퍼스 내 안전구역에서 차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동네 야드 세일에서 $10를 주고 산 구찌백이
희귀 빈티지 진품으로 확인돼 화제가 됐습니다. 벼룩시장에서 단돈 10달러에 구입한 핸드백이 구찌의 희귀 빈티지 진품으로 확인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사는 여성 크로스비는 야드 세일에서 우연히 마음에 들어 산 낡은 핸드백이 진품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받고 전문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해당 제품은 구찌의 희귀 빈티지 라인으로 현재 리세일 시장에서 상태와 색상에 따라 최대 2,500달러까지 거래될 수 있는 고가 아이템으로 밝혀졌습니다. 비슷한 사례도 있습니다. 얼마 전 LA의 한 여성이 앤티크 샵에서 38달러에 구매한 발렌시아가 핸드백 역시 감정 결과 300에서 500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처럼 중고품 시장에서 뜻밖의 보물을 발견하는 사례가 알려지며 야드 세일이나 빈티지 샵을 찾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행운의 주인공 크로스비는 그날 이후 중고 쇼핑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구찌 가방을 팔 생각은 전혀 없다. 평생 간직하고 싶은 특별한 물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중고 시장의 숨은 가치와 빈티지 쇼핑의 매력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보물찾기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시카고 컵스 팬들을 위해 위글리 필드에서 9홀 골프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시카고 컵스 팬들을 위해 위글리 필드에서 골프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컵스 측은 조이자주에서 메스터 골프 챔피언십 경기가 펼쳐지는 지난 주말 위글리 필드에서 9홀 골프 이벤트가 재개되어 골퍼들은 야구 경기장 주변에 다양한 목표물을 정해서 골프공을 쳐서 마치는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어퍼덱 골프라고 불리는 이 이벤트는 지난 11일과 12일에 걸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렸습니다. 봄을 맞아 시카고를 비롯해 오하이오 스테디움, 필라델피아 시티즌 뱅크 파크, LA 다저스 스테디움, 보스턴 펜웨이 파크 그리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신시내티 등지를 돌며 음악과 음식과 음료를 맛보는 클럽하우스 축제가 여름까지 이어집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TV 시카고 윈TV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